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요. 2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2단원 10차시, 11차시, 12차시 이렇게 나누면서 공부했었죠. 그리고 율령, 그리고 불교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성리학,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유학. 우리 지난번에 율령 했을 때 기억나죠? 율령이 이제 법과 유교적 전통이 합쳐져서 율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학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때 받아들이면서 이제 한나라 때 동중서의 영향으로 이제 무제 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남북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되게 큰 불상들 그리 봤었죠. 그래서 윈강석굴 이런 거 봤잖아요. 거기는 불교와 도교의 융성으로 세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나라 당나라 때 들어와서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을 이제 관리로서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경정의라는 책이 만들어지는데, 요 오경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바로 공영달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오경정이 시대, 이 수당나라 때의 유학을 우리는 살짝 이제 TMI식으로 이거를 훈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 해석을 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을 달아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훈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에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언제? 송나라 때 불교와 도교의 논리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이론적 탐구랑 수양을 강조합니다. 탐구와 수양을 강조하면서 성리학이 성립되는데, 이 송나라 때 성리학의 특징, 이게 뭐 처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인 성, 기질, 원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곧 우주의 원리라고 인식을 했고, 이 주희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양을 얘기한 것처럼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이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 방법으로 이 거경궁리와 경물치지를 제시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거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잡념을 버리고, 궁리는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걸 거경궁리라고 얘기한다면, 그 경물치지라는 거는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면 그 사물의 겉과 속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물치지라는 것인데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거경궁리가 뭐고 이제 경물치지가 뭔지 수행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주희는 그 사서오경 중에서, 사서오경이라는 거는 그 성리학, 유학의 경전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사서를 중시해서 사서집주라는 책을 만듭니다. 사서집주라는 책을 만들고, 그리고 소학,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게 바로 소학인데요. 여기 소학이라고 써있죠. 어린아이들한테 성리학을 가르치는 책,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과 일본에 각각 전파되면서 충, 그리고 효, 그리고 예의 가치관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성리학의 그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강조하는데, 이건 조금 시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겠지만 중국이 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란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이제 돈으로서 맺어진 이제 평화가 이어졌던 거죠. 그 중에서 금이 성장을 하면서 금이 요를 공격하게끔 송나라가 배팅을 걸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요가 없어지고 나니까 금이 송까지 공격하는 정강의 변으로 송이 쭈그러지면서 남송이 되는, 굉장히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남송으로 들어오면서 금나라의 압박이 거셌다. 그러면서 민족의식이 성장하면서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것과, 이제 화의관이라는 건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중화와 그래서 오랑캐를 구분하는 오랑캐 이민족이랑 구별하는 우리가 되게 중화야 우리가 굉장히 세계의 중심이야 라고 하는 약간 자부심 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이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화 오랑캐를 구분하는 것. 그래서 조선의 이제 북벌론과 척화론 그리고 일본의 존왕양이론 우리 이거 메이지 유신할 때 공부했었죠. 메이지 유신할 때 공부했던 거 요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확산이 되는데 남송 이후에 서원과 향약으로서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이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소수서원, 뭐 도산서원 이런 서원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사대부 거기서 공부하는 사대부 결집을 하는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서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약 같은 경우에는 향촌의 자치규약으로서 이제 향촌을 성리학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지 성리학을 보급하면서 성리학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향촌의 약속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한테까지 성리학이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명나라 때 들어와서 명나라 때 우리 송나라 때는 주의가 이거 집대성했고 명나라 때 들어와서는 과거 시험의 기준점이 됩니다. 성리학이. 그러면서 이런 집대성한 사서집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교과서 같은 것들이 이제 참고서가 되고요. 그들이 이제 신사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나라 때 지배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촌사회 유교 의례와의 이념의 확산에 이바지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성리학을 배운 지배층으로서 그 향촌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성리학에 반해서 또 다른 유학의 학파가 생기는 게 이게 바로 양명학입니다. 명나라 때 성리학이 과거 합격만을 위한 학문으로 변질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각만 하는 탐구하고 이론만 깨우친 학문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 현실적으로 개혁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명학이 성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탐구보다는 실천을 강조하고요. 마음이 곧 만물의 원리. 아까 성리학이 인간의 본질인 성이 곧 이론이다,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등리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곧 만물의 원리라는 거는 마음이 곧 이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 먹는 것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귀족이든 양반이든 서민이든 노비든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본성이 바뀔 수 이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 평등을 주장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양명학이라는 것들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성리학의 주희가 있다면 양명학에는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수인이 이거를 집대성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 보시면은요, 왕수인의 아래 전습록이라는 사료가 있죠.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고려에는 원나라로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려 시대에 이제 기틀이 되었던 맨 마지막에 나왔던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불교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이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조선의 성리학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과 국가 통치 이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신진 사대부를 중심으로 이제 조선 건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원상제 같은 이제 그 유교적 사회 의례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나서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는 사단 7정,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 인물성 이론 같은 이런 논리 주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심화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의 성리학, 서원과 향약이 보급이 되는데 살림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기존의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서로 분파가 되면서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살인파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이 살림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서원이 약간 사대부의 결집의 장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선에서의 그 서원은 살림의 성장이 이제 결집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서원으로 백운동 서원이 있고요. 그러면 서원이 건립이 굉장히 확산되는 모습. 이 백운동 서원은 약간 TMI로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주세붕이라는 사람의 권위로 만들어졌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향약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가는 모습. 그러면서 조선도 중국처럼 성리학적 질서가 굉장히 많이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이제 일본의 성리학이라고 보면은 처음에는 가마쿠라 시대 때 약간 연구가 되긴 하지만 가장 뭐 활발히 연구가 된 거는 정유재란 임진왜란 이후에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 후지와라 세이카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성리학이 발전하는데요. 후지와라 세이카 우리 6월 모의고사 때 등장했었죠. 네, 어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쌤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6월 모의고사 다음 날인지라 6월 모평에 나왔던 키워드라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보겠습니다. 네, 후지와라 세이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강항이라는 사람, 여기 이 사람이 강항인데요. 네, 강항이랑 교류를 하면서 사서오경을 일본어로 번역한 또는 일본어로 연구한 그런 책인 사서오경 외훈을 만들고요. 그의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그 문제에 나왔었죠. 이 제자예요, 제자. 사제관계. 제자가 이 에도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에도막부의 관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요 두 사람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하지만 일본 성리학은 한계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3단원 들어가면서 얘기하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면서 신분 세습이 되고 신분을 아예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무사들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리학적인 세계, 성리학적 질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과거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리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입신양명,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신분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애초에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례 정비는 되지만 그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는 거는 조금 약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죠. 성리학 언제 때 만들어졌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때 만들어졌다. 누가? 주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서집주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수행 방법으로 거경국리라든지 그 다음에 경물 치지, 그리고 대표적인 메인 사상이 바로 대의 명분론과 그 다음에 화의관, 중하와 오랑캐를 구분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 때 들어와서 이들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명나라 때 신사층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어떤 학문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빨간색으로 쓸게요. 다시 양명학이 만들어지더라. 양명학이 등장하게 되더라.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심증리, 여기는 성리학은 성증리, 인간의 본성이 이론이다. 여긴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등장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성리학적 질서들이 어디로? 조선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전파가 각각 되는데, 조선이랑 일본으로 각각 전파가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이제 신진 사대부에 의해서 전래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있었죠. 후지와라 세이카, 그 다음에 하야시 라잔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해서 성리학에 대한 전파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요렇게까지 2단원 끝. 여러분, 여기까지가 2단원 2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라는 것들 잊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요 자료는 수업을 위해서 교과서 여러 교과서 사이트와 그리고 EBS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요거를 퍼나르거나 이거를 그 학습 외 목적으로 이용될 시 저작권법에 침해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